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또 진행하면서 해볼게요. 자, 하던 거 멈춰주시고요. 네,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오케이. 자, 일단은 작년 고3들이랑 대비를 해봤을 때 휘경도 그렇고 청량도 그렇고 범위가 조금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테스트 3가. 그래서 웬만하면 3회까지는 안 넣었었기 때문에 쌤이 진도 안 넣고 이제 구두 테스트로 빠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뭐 어쩌겠습니까? 하라면 해야죠. 그죠? 자, 일단 청량고는 이게 이번 주 초에 확정이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 짝수 번호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합니다. 오늘 청량고 3학년은요. 여기까지 진도 마무리되면 일단 오늘은 가겠습니다. 알겠죠? 잘 복습해서 오시면 되는 거고요. 휘경은 오늘 여기까지 정주행을 조금 해야 됩니다. 근데 범위 잡은 게 일단 청량과의 중복 범위 먼저 칠 거고요. 얘는 서술형이 나온다고 얘기하셨던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밀도 있게 할 거고 이 뒷부분에서 사실 몇 문제나 나올까라는 걸 좀 확답하기가 어려워. 자, 아까 두이가 들어오면서 말을 했는데 학교에서 시험 문제 다 냈을 시점이잖아요. 뭐 쉽게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 아무래도 테스트편보다는 그 21강부터 30강의 메인 범위가 조금 더, 즉 학교에서 수업을 했던 부분이 조금 더 비중이 높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에 맞춰서 일단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청량과 휘경 둘 다 오늘 보고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가 바로 시험인 친구들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이 시간에 한 번 듣고 내 머리에 온전하게 남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필기하느라 내 말을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못 옮겨 적었을 거야. 시간 좀 주려고 했던 거라. 옮겨 적는데 혈안되지 마시고 내 말 듣는 것에 집중하시고요. 그럼 심지어 여기서는 필기를 안 하셔도 집 가서 복습하며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중요한 거니까 꼭 이해해 주시고 쌤이랑 계속 말을 하면서 같이 들어야 이 잔상이 오래 남습니다. 앉아서 듣지만 말고 계속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제가 지문 분석을 다 끝내고 들어왔는데 내용이 엄청 고급지고 어렵다라는 건 두세 지문이 끝입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단편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필기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저 펜으로 계속 잡아갈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필요하면 쓰시고 본인이 알고 이건 괜찮겠다 하면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동선을 잡아볼게요. 자, 4번부터 먼저 달립니다. 자, 토픽 한번 크게 읽습니다. 둘, 셋. 주택의 용도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주택이라는 건 나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여러분들, 집 없으면 살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집은 나한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 저 계속 봐요. 그럼 집이라는 공간은 그냥 내가 먹고 자고 끝나는 공간이야? 그것도 아니지. 먹고 자는 거 이상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 주택의 용도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글입니다. 그냥 집은 나한테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다. 이 정도로 가볼 건데 첫 문장과 이렇게 세 번째 줄까지 쌤이 묶어서는 왼쪽에다 써놨어. 자, 뭐라고 적혀있죠 우리? 가계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서 돈을 벌어서 돈을 쓸 때 그 지출이 어떻게 보통 흘러가냐면 연방정부의 통계치에 따르면 대략 자 대답해 몇 프로가? 63%입니다. 평균적인 가계 지출의 63%가 소비되고 있답니다. 자, 무엇에? 거주하는 곳과 그리고 교통과 그리고 음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살면서 없으면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써놓을까? Housing, Transportation, Food 위에다가 필수 항목이라고 써봅시다. 얘네들은 필수 항목이죠. 그리고 이렇게 필수 항목에 우리가 63%의 소득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나타내게 됩니다. 무엇을요? 아주 거대한 기회를 나타내게 되죠. 우리가 버는 돈의 63%를 써야 되다 보니까 봐봐. 낭비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파산할 수 있는 이런 위협들 이런 것들을 뭐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야? 줄여줄 수 있대. 이 말이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기억합시다. 내가 소득의 63%를 써야지만 삶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에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예를 들면 도박에 쓸 돈 나한테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낭비하며 살거나 스트레스 받으며 살거나 아예 다른 짓 해서 파산해버려요. 그럴 위험성을 뭐 해준다 이 말이야? 줄여준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음 줄 더 갑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 32%는요 내가 63%를 쓰고 있지만 그 중에 또 몇 프로는
32%, 그럼 절반이잖아 또. 그러니까 32% 정도는요 주거에 관련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가계 지출은 과반 이상이 뭐 하는 데 사용돼요? 필수 항목들에 사용되고요.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뭐에만 돈을 써요? 거주하는 것에만 돈을 쓰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인트로였고요. 다음 부분에 나오는 게 주택의 용도 몇 번이야? 1번이야. 자, 밑에 쌤이 써놓은 말 한번 볼까? 자, 뭐로 주택을 생각한대? 트로피야. 일단 트로피라는 건 이걸 들고 있으면 내가 1등이라고 남들이 뭐 해주는 거야? 알아주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엄청 삐까뻔쩍한 집을 짓고 살고 있어. 남이 봐봐. 그럼 나 뭐 한 것처럼 보여? 성공한 것처럼 보여. 그걸 이 의미로 얘기할 거거든. 그래서 읽어보니까 어떤 가족은요 win back, 되찾을 수 있어요. 시간, 돈, 그리고 생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1번, 2번, 3번 하면서 말이죠. 해석되나요? 자, 1번 뭐 하면서 더 작고 더 좋게 설계된 집을 가지는 거지, 효율적인 어플라이언스나 좋은 데일라이트,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집은 말이야. 이런 집을 가지거나 그리고 well-built, 아주 잘 만들어진 가구를 구매하는 거지. 이 가구라고 하는 거 내가 계속해서 교체할 필요도 없이 아주 좋은 가구를 사자 이 말이야. 그리고 3번도 한번 가볼까? 내가 다른 태도를 가질 수도 있겠지. 무슨 태도? 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즉, 주택에 뭐라고 써놨어? 왼쪽에다가 용도라고 써놨거든요. 그 주택의 용도에 대한 내 생각을 좀 다르게 가지는 방법도 있을 거야. 이렇게 1, 2, 3번을 함으로써 나는 잃어버렸던 시간, 돈, 생기를 되찾을 수도 있고, 만약 이런 식으로 내가 주택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가족들은 이것을 여기게 될 거야. 자, 여기서 이세다쌤이 써놓은 말 봐봐요. 자신이 노력을 들여서 가꾼 주택이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내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런 집 만들었고 좋은 가구 사놨고 태도도 바꿔놨어. 그런 노력들을 들여서 집을 만들었어. 그럼 내 노력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갔으니까 집이 자랑스럽겠어? 안 자랑스럽겠어? 자랑스러울 거냐? 그래서 그걸 트로피 혹은 보여주고자 하는 물체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 보여주고자 하는 물체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들을 쓰게 되죠. 뭐 하면서? 장식하고 다시 장식하는 겁니다. 집은 남들한테 뭐 해줘야 되니까? 보여줘야 하는 거니까. 나아가서 클리닝, 깨끗이 치울 거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치우는데 소비를 할 거예요. 왜 그렇죠? 집은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요? 남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뭐로 느껴져요? 트로피로 느껴져요. 자, 그리고 괄호 안에 내가 뭐라고 써놨어? 수동적 명사라고 써놨거든. 자, 이 수동적 명사 밑에다 조금만 더 부연을 할게. 일단 수동적이다라는 건 뭐의 반대말이야? 적극적이다의 반대말이죠. 수동적이라는 건 행위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명사라고 하는 건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물체예요. 자, 이제 밑에다 써봅니다. 주택의 용도 1번은 트로피라고 생각하는데, 트로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택은 써보세요. 밑에다가 주택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물체, 이렇게 써놓읍시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이 사람들은 약간 집을 가꾸는데 조금 행복하면서 이렇게 집 가꾸기보다는 약간 남의 시선을 좀 신경 많이 쓰면서 에너지를 투자할 것 같습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버디프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연성이 계속 내 말 들어야 돼 그냥. 자, 버디프로 전환하면서 여기선 주택의 용도 몇 번이라고 해놨어? 2번이라고 해놨지. 그리고 그 밑에 써놓은 말 봐봐. 뭐라고 써놨냐? 기운찬 동사라는 말을 썼죠. 이게 여기 그대로 들어가봤거든. 그럼 이거 이해되나 봐봐. 하지만 용도 2번으로 전환할게. 그들의 집이 점점 더 아주 활기찬 동사가 되는 거야. 된 뭐가 아니라 수동적인 명사가 아니라. 자, 의미 이해되나 봐? 수동적 명사라고 하는 건 남들한테 트로피처럼 보여줘야 되니까 맨날 갈고 닦아야 되는 공간인 거야. 이해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활기찬 공간이야? 즉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야, 이렇게 돼버리면 거기 안에서는 아마 뒷마당에 베지터블 가든, 내 채소 심는 곳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워크숍을 가라지에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무언가 잘 만들어진 스쿠터나 바이스클을 보관하는 곳으로 쓸 수도 있을 거야.
그럼 이거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야? 나의 생활을 위한 공간이 되는 거야? 생활을 위한 공간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음 문장 내려가 보면 집은 이제 그때서야 comfortable 뭐 해질 거야? 편안하게 느껴질 거야. 왜? 남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이 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들도 so 대동사 주어져 그럴 거야. 뭐 할 거야? 편안할 수 있을 거야. 옆에 주택이 기운찬 공간일 때는 괜찮습니까? 주택이 이렇게 기운에 차 있는 공간일 때는요 편안하게 느껴지고 사는 사람도 편안할 겁니다. 뭐로 여기는 것보다요? 트로피로 여기고 있는 것보다요. 됐습니까? 자, 이게 1번 내용이야. 괜찮아? 그래, 이거 속도 어때? 머리에 남는 거? 괜찮으면 끄덕 한번 해줘요. 따라오기.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현수 괜찮아요? 그래, 얘들아 중간에 듣다가 모르겠으면 그냥 찡그려. 쌤이 알아듣고 다시 할 거니까.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6번 갑니다. 자, 6번도 주제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드릴게요. 자, 주제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둘, 셋. 어머, 이 반에는 남성분들이 안 계시나 봐요. 다들 굉장히 고음이 높네요. 자, 다시 보면 저널리즘을 얘기했고요. 얘는 뭐지? 컴퓨터 과학이야. 분야가 몇 개야? 2개야. 얘들아, 저널리즘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기사 쓰는 사람들이죠. 그죠? 컴퓨터 과학자는 컴퓨터 과학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컴퓨터 과학자들이 쓴 글을 더 많은 사람이 읽을까? 저널리스트가 쓴 글을 더 많은 사람이 읽을까? 저널리스트일 것 같지? 여기서 나가도 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널리즘은 타겟층이 좁아요? 넓어요? 넓어요. 그럼 많은 사람이 내 기사를 봐줘야 돼요? 적은 사람이 봐줘야 돼요? 많은 사람이 봐줘야 내 수익이 늘어나요. 그러면 저널리즘을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글을 쓰려고 할 겁니다. 이해되나요? 반면에 컴퓨터 과학자들은 타겟이 정해져 있겠죠. 내 글을 읽는. 그럼 그들한테 내가 흥미까지 줘야 돼. 그냥 객관적 진실만 전달하면 돼. 객관적 진실만 전달하면 돼. 각 분야가 관심사가 다르다 보니까 각 분야가 데이터의 가치를 판단할 때도 서로의 기준이 무엇하다? 다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죠? 아이 잘한다. 첫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근데 얘는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해. 그러니까 이대로 흐름 한번 잘 봐줘. 자, 첫 문장부터 가볼게. 컴퓨터 과학자들 얘기 먼저 한번 해볼까? 자, 오픈. 종종 말이야. 내가 컴퓨터 과학자들이랑 얘기를 할 때가 있어. 여기서 적어줘. 이 아이는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입장이. 이 아이는 저널리스트라고요? 김도현 적으라고요? 이거는 저널리스트의 입장에 쓰는 건데, 자, 저널리스트 입장인 나는 컴퓨터 과학자한테 얘기했을 때 그들이 종종 looking at the five highest, 가장 높은 5가지의 높은 결과를 보고 마지막 5가지의 낮은 결과를 본대. 결과값이 100가지가 나왔을 때 1번부터 5번 볼 거고요. 95번부터 100번까지 본답니다. 이런 얘기예요. 컴퓨터 과학자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데이터셋 안에서 average, 중간값을 본답니다. 자, 이건 누구의 입장이에요? 컴퓨터 과학자의 입장이에요. 그럼 컴퓨터 과학에서 가치 있는 데이터랑 상위 5개, 하위 5개, 그리고 중간값. 이게 가치가 있대요. 되나요? 다음 거 내려와봐. This is a good estimate. 이건 무슨 좋은 근거기는 해. 상위값, 하위값, 중간값 보는 거 좋은 건데, 하지만 이건 항상 저널리스트의 관점에서 봤을 땐 뭐하지 않아? 흥미롭지 않아. 되니? 그럼 이 옆에다 써. 분야에 따라 데이터의 가치가 다르다. 분야에 따라 데이터의 가치가 다르다. 이 말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볼래? 괜찮지? 자, 그러면 let's say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let's say라고 하는 건 예시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잖아. 그래서 한번 얘기를 내가 해볼게. 우리가 말이야, pull a list of salary, 어떤 봉급의 목록을 확보했어.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그럼 이 봉급을 확보했을 때 컴퓨터 과학자는 상위 5개, 하위 5개, 중간 봉급 이렇게 볼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뒤에 보니까 5개의 높은 인플로이들이 있을 것이고, 얘네들은 아마 슈퍼인텐던트 하거나 하이스트한 랭킹의 집행자들일 거야. 고위직들일 거야.
그리고 다 낮은 5개의 인플로이드를 보면 얘네들은 아마 블라블라 되어 있는, 즉 가입되어 있지 않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일 거야. 여기까지. 누구의 입장에서 데이터 골라내 준 거야? 컴퓨터 과학자 입장에서 골라낸 거야? 그럼 이거 저널리스트한테는 가치가 있어 없어? 없어야 되겠죠. 뒤에 더 가보세요. This isn't news. 근데 이건 뭐가 아니야? 뉴스거리가 되지 못해. 그럼 얘가 갖고 있는 함의도 뭐야? 기준이 다르다. 이 말이 담겨 있는 거야. 적어놓자. 이제 간단하게 기준이 다름이야. 밑에 쌤이 또 외우라고 적어놨는데, 물론 야 상위 5개는 전문 직종이고 하위 5개는 그냥 일용직이야, 이러면 너무 노동격차 크잖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되게 놀라울 수도 있고, 뭐 어느 정도는 누군가한테는 인터레스팅, 뭐가 될 수도 있어, 흥미로울 수도 있어. 이거 예상 반박. 나 이거 재밌는데? 그래, 그럴 수 있다니까. 하지만 재반박. 다만 저널리즘의 입장에서 재반박하는 거야. 하지만 that is different. 이건 좀 다르지. then 뭐와는 다르냐면 뉴스로 보도할 가치가 있냐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야. 됐습니까? 그럼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함의도 뭐예요? 기준이 다르다. 계속 그 얘기 똑같이 하는 거야. 괜찮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읽어볼게. 자, 그러면 저널리즘에선 말이야. 자, 이제 내 얘기할 거야. 내가 저널리즘 안에서는 we have an obligation. 우리는 책무가 있어. 사회에 져야 할 책무가 있는데 그 책무가 2가지야. 그래서 1번은 정확해야지. 거짓을 보도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정확성의 책무도 지면서 흥미를 북돋는 역할도 해줘야 돼. 2, 누구한테? 매스 어디언스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흥미도 이끌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저널리스트들의 책무 2가지가 뭐예요?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대중들한테 흥미를 유도해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과학자들은 liberty,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야. 뭐 하는데 여유로운 건데? 조금 더 좁은 규모의 매우 훈련을 많이 받은 관객들만 뭐 하면 되는 거니까, 타겟으로 흥미를 북돋으면 되는 거니까 저널리즘인 나에 비해서는 니네들이 좀 더 자유로운 거 아니야? 그럼 쌤 여기서 훈련을 받은 관객이란 무슨 의미예요? 컴퓨터 과학자들이 쓴 전문 서적 일반인이 읽습니까? 그 종사자가 읽겠습니까? 종사자가 읽겠죠. 그래서 트레이드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난 여기서 이 리버티 물어볼 거 같거든? 자, 그럼 여기서 자유란 저널리즘에 비해서는 컴퓨터 과학자가 타겟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중들을 즐겁게 해야 된다 해서 자유롭다, 이런 의미 정도로 봐주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괄호 안에 보시면 which is, 그리고 이게요 something that always make me jealous, 내가 늘 뭐하게 만드는 거야? 질투가 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때 나는 누구야? 저널리스트. 그럼 저널리스트 입장에서 이게 되게 부럽더라, 이런 뉘앙스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 내릴게요. 그러니까 threshold, 경계선이란 표현이죠. 자, 어떤 경계선 말입니까? 이게 흥미롭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경계선이에요. 컴퓨터 과학자들한테는 상위 5개, 하위 5개 중간값 하면 흥미로운 범주예요. 하지만 저널리즘한테는 그게 흥미롭지는 않아요. 이게 흥미롭습니까? 아닙니까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each field, 뭐마다? 분야마다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것만 마지막. 자, threshold for interesting 꺽쇠를 묶어주시고요. threshold for interestingness 꺽쇠. 야, 요대로 가면 오늘 너무 좋다. 잘 들어준다. 꺽쇠 묶어서 밑에다가 흥미로움의 기준이라고도 적으십시오. 바뀌어 나올 겁니다. 그럼 threshold 대신에 그냥 기준, 우리 머릿속에 드는 거 뭐 있냐? 스탠다드 같은 거 바뀌어도 되는 거고, 그러냐 그렇지 않냐 이렇게 바뀌어도 무방해요. 빈칸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됐지요? 잘했습니다. 자, 6번 끝냈고요. 12번 갑니다. 이게 좀 어려워. 요게. 그래서 쌤이 배경 지식을 깔게. 얘들아, 사실 나는 과학이 너무 싫어가지고 문과를 온 사람이야. 근데 이걸 지금 내가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에 비해 제가 좀 딸립니다, 요 질문은. 다만 영어적으로 풀어드릴 테니 내 말대로 맞다고 보시고 팩트를 들이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서칭을 통해서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이 물체를 만졌어요. 어떻죠? 성질이? 어때요?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고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고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잖아. 고체. 이게 고체잖아. 맞잖아.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실 고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표정의 띠꺼움을 풀어주시고, 자, 고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런 물체를 위주로 돌고 있는 원자와 아원자가 존재한대요. 들어봤어요? 오, 좋아. 그럼 이 원자와 아원자가 물체를 기준으로 돌고 돌면서 저항력을 만들어낸답니다. 그러니 이게 실제로 단단한 물체라서가 아니라 내 손으로 닿아가려고 했을 때 얘네가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력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뭐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다요. 고체처럼 느껴진다라는 것 뿐이다야. 근데 우리가 이걸 고체라는 없는 개념을 만들어내지 않았더라면, 말 따라하시나요? 없는 개념을 만들어내지 않았더라면 눈에 보여 안 보여? 얘 주위로 돌고 있는 원자가? 안 보이잖아. 이걸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원자와 원자의 저항력을 설명하기 위한 합의점을 찾은 거예요. 이걸 중간지대라고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요. 그 중간지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합의를 한 겁니까? 고체라고 부르기로 합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질문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없는 건데 고체라는 이름을 왜 만들었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원활히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해되나요, 이 말? 그래서 주제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자, 일단 1번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원자와 아원자의 세계. 우리는 정말 얘가 단단하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1번이 나올 수도 있고요. 2번, 물체를 접촉했을 때 반발력이 작동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맞을 겁니다. 그래서 1, 2번의 주제로 쌤 분석을 한 거고요. 자, 이해됐으면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에 나오는 이 세 개의 문장은 우리 생각과 실제가 다르다 이 말이야. 아까 했던 말 똑같이 나올 거야. 그럼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 자, 가보자. Our world, 야,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는 different, 달라. 뭐와는 다르냐면 다람쥐들과는 달라. 그냥 도입부예요. 인간과 다람쥐는 생각이 뭐해? 다르지 이 말뿐인 거야. 그럼 인간은 다람쥐와도 달라. 그리고 또한 어디와도 다르냐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세상과도 다른 거야.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볼 수 없는 것과도 다른 거야. 그 이 볼 수 없는 세상이란 어떤 세상을 의미하냐면 원자와 아원자의 분자가 존재하고 있는 그 세상과는 또 다른 거야.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보는 세상과 원자와 아원자가 보는 세상은 different 뭐합니다? 다릅니다 이 말인 거예요. 괜찮아요? 더 가볼게.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선 말이죠. 그럼 이 세상은 원자와 아원자의 세상입니다. 그럼 얘들아, 요게 현실이고 이게 우리가 편의대로 생각하는 세상일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이 세상 안에서는요, 봐봐. 이 세상 안에서는 고체성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고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접촉한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는. 오케이, 더 가자. Even though, 비록, 자, 이거 잘 봐. A, B 나왔죠? 그러면 B 자리에 실제 현실이 나와야 돼요. 이게 원자, 아원자의 세상일 거예요. 맞나요? 그럼 이것과 반대되는 A의 우리의 생각은 고체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나와주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면 끊어. 괜찮아? 그래서 이분도의 A 부분 한번 보자. 야, 이거는 우리한테 어떻다고 느껴지냐면 계속해서 고체물체 만진다고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해. 괜찮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요 보통 공간의 개념이에요. 고체가 아니라요 공간의 개념이라고요. 자, 이때 공간이라는 건 즉 원자의 핵과 이온을 띠고 있는 전하들이요 that orbit around it, 그 물체를 주위로 orbit 뭐 하고 있는 거야? 공전하고 있는 그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 여기까지? 아, 좋아. 그러니 물체는 솔리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솔리드한 게 아니라요. 괜찮아요? 끄덕 좀 해봐. 돼? 돼? 나오나 돼? 돼? 그 고체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뭐 때문이냐면 바로 이 엘렉트로마그네틱이라는 전자기의 repulsion 반발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고 돌고 돌다 보니까 여기서 반발력이 생기고요. 그 반발력이 우리 손을 거부하는 거죠. when 뭐 했을 때? 손이 접근했을 때요. 이해돼요? 다음 거. 음이온을 띠고 있는 전하들은요. in the atom, 그 아톰 안에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물체 안에 음이온의 전하들이 뿜어내고 있는데 걔네들이요. 서로서로를 repel, 밀어내는 겁니다.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요. 어떤? 서로 양극인 다른 마그넷들이 서로를 밀어내잖아요. 같은 극들끼리 밀어내잖아요. 딱 이거와 같은 방법으로 서로를 repel,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에 그려져요? 아이고 자. 자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워져. 선생님 말 잘 들어봐. 또 이분도 나왔지. 그럼 A, B를 얘기해야지 맞잖아. 근데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건 음이온과 뭐 전하들의 실제 세상이었거든. 그럼 A 자리에는 앞 내용이 그대로 나와줘야 돼 이번에. 그럼 A 자리에는 물체가 단단하게 느껴지는 실제 이유, 즉 반발력 때문이다. 그 말이 들어가야 되고 반발력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뭐로 느낀다? 고체라고 느낀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다시 앞장 잠깐 봐봐. 이분도 몇 번째 줄에 있었어? 세 번째 줄에 있었나요? 자, 이때 이분도 앞에는 계속 무슨 얘기했어? 우리가 고체로 느껴요. 이 말 했지? 그러니 A 자리에는 앞 내용 그대로 들어가야 돼서 고체로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전환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온의 전하들, 뭐 전하, 이거 뭐였어? 원자, 아원자? 그 얘기를 쭉 하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의 A는 원자와 아원자의 실제 세상을 말해줘야 하고 실제로는 이렇지만 우리는 그걸 고체라고 느껴요. 이렇게 말해야 돼. 자, 이렇게 된다면 이분도 문장 두 개 중에 하나를 삽입으로 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요. 됐습니까? 혹은 빈칸이 뚫리더라도 헷갈릴 겁니다. A, B 위치가 달라져야 되거든. 이랬지? 여기 맞춰서 좀 잘 봐줬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읽어보면 What is happening in the atomic level? 이 아원적인 수준에서 벌어지는 일은 말이요. 이 전자 장기가 서로 repulsion, 저항을 일으키는 거야. 실제로는 이건데. 박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낸 거지. 그 모델은 뭐라고 불려? 고체라고 불리는 거야. 고체. 그리고 이 고체라고 하는 건 아주 유용한 개념일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드워킨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미들월드 무슨 지대? 중간 지대라고 말할 수 있는 좀 유용한 개념일 수 있어.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중간 세계라는 개념은 사실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이런 의미로 뒷받쳐 줄 거예요. 봐요. 자, 뭐 때문에 만들어졌냐면 그 전자 자체가 물건이 아니거든. 띵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뒤에 보니까 현미경으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 돼요? 존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것들을 그냥 단순히 theoretical, 이론적인 개념인 거야. 뭐 하기 위한?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이론적 개념일 뿐이야. 실제로 행위를 말이지. 뭐해? 아원자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야.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아원자는 있어 없어? 있다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한 절충점, middle word, 무슨 지대? 중간지대.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solidity, 고체성이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야. 돼요? 자, 그럼 밑에 각주로 달린 거 봐봐. 쌤이 여기 써놨어. 봐. 자, 중간세계 혹은 고체성이라는 개념의 의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얘네들을 설명하기 위한 타협점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됐어?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 줄게. 14번 가봐. 근데 점점 여러분들이 절 보고 눈을 감다 보니까 이게 흰자가 보여요, 여러분들. 자, 예쁜 눈을 뜨시고요. 됐죠? 준비됐죠? 14도 갑니다. 자, 은솔이도 이제 약간 앵꼬가 오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닦아 끊을게요. 자, 14번입니다. 주제가 뭐예요?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뭐예요?
왜곡입니다. 고통 기억의 왜곡이요. 자, 예를 들면 생각해보자. 내가 어제 지나가다가 여기를 박았어. 이거 온전히 기억납니까? 안 나죠. 그럼 혹은 야, 혹시 코로나 걸렸던 친구 있어? 걸렸었어? 대부분. 와, 많구나. 니네들 코로나 걸렸을 때 어떻게 기억에 남아있어? 많이 아팠어? 생각보다 별로? 전 많이 아팠어요, 좀. 희담이 왜 얼마나 아팠어? 네가 생각했을 때? 잠을 하나도 못 잤구만. 그치? 그럼 봐봐. 내가 고통을 겪었어. 그럼 이때 희담이도 뭐 기침도 했었을 수 있고 막 이런데 잠을 못 자서 너무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특정적인 것을 생각해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을 겪고 기억을 할 때는 뭔가 왜곡이 들어가면서 특정 부분이 강조된다. 이제 이런 식의 말인데 얘 너무 뻔해요. 쉬워요. 바로 읽어볼게. 자, 고통 기억의 왜곡이고요. 주제부터 들어갑니다. 자, we seem to. 우리는 뭐처럼 보이냐면 우리의 고통에 대한 기억을 동그라미 에디트 하는 것 같아요. 동글, 에디트, 동글. 쌤, 여기 에디트는 뜻이 뭐예요? 편집. 그럼 편집은 똑같은 말 바꿔볼까요? 왜곡. 그럼 distort랑 똑같겠죠. 자, 한 번 더 말해볼까요? 이거 에디트는 무슨 단어랑 똑같다고요? distort랑 똑같다고요. 그쵸? 자, 그럼 왜곡을 할 겁니다. which, 그리고 이거는요, differ from the pain we actually,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경험과는 뭐합니다? 다릅니다. 밑줄 치고 가겠습니다. edit 동그라미 쳐서 distort 적혔고요. 도현이 안 적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differ 밑줄 2개 치고 갑니다. 달라요. 자, 이제 이걸 경험하기 위해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실험에서 after medical procedure, 어떤 의학적인 절차들을 겪고 나서 사람들은 고통의, 자, duration 하면 뜻이 지속 시간인데요. 그 지속 시간을 overlook, 뭐 하더라? 간과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간과한다라는 말은 뭐 하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못한다라는 무슨 어구가 있어? 부정어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뒤에 못 썼네. instead 쓴 거야. 연결 이해되죠? 그럼 얘네들은요, 지속기간을 보지 못해요. 오히려 그들의 메모리에 스냅샷, 짧게 남아있는 장면들은 기록합니다. 2가지 요소를요. 그럼 그들한테는 지속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번, 2번이 중요한 거예요. 되죠? 자, 1번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레코드하는데 페인의 피크 모먼트, 가장 아팠던 경우를 머릿속에 저장합니다. 가장 아팠던 경우라는 건 그들한테 다양한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피크를 가진요. 그리고 가장 심각했을 때로 말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은 피크예요. 두 번째, 그들은 또 뭐도 기억을 해내냐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꼈는가인데 중요한 건 at the end. 언제야? 마지막이야. 자, 그럼 요인 2가지 다시 설명해 볼까? 1번은 어떤 고통이야? 가장 힘들었을 때 피크를 저장할 거고, 그리고 2번은 뭐야? 마지막에 고통의 정도를 저장할 거야. 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지속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됐나요? 더 읽어줄게. 자, 이 2가지를 생각하는데 얘네들과 얘네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그들이 asked people, 사람들한테 한쪽 손을 좀 고통스럽게 차가운 물에다가 담가보라고 한 겁니다. 몇 초 동안이요? 60초 동안 좀 담가보세요 말을 했고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다른 손을 똑같이 고통스러운 물에 담그라고 했어요. 몇 초요? 60초요. 그럼 여기까지는 설정값이 어때요? 같아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때는 60초를 담그고 나서 뭐가 뒤따라오도록 했냐면 60초 담근 후에 조금 덜 고통스러운 곳에 30초를 담그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는 60초 담그고 고통스러운 거에서 끝난 건데 두 번째는 60초를 똑같이 겪고 30초가 좀 덜 아팠습니다. 뭐가 다르죠? 끝 고통이 다르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which of this experience, 이 둘 중에 어떤 실험이 would you expect to recall painful, 더 강렬하게 남았겠냐, 고통스럽게? 그럼 당연히 1번의 경우겠어, 2번의 경우겠어? 1번 60초만 담그고 끝난 거. 이유는 뭐야? 고통의 끝이 더 아팠기 때문인 거지. Curiously, 아주 재밌게도 내려와.
네. 자, 아주 재밌게도 when asked which trial they would prefer to live it, 네가 어떤 거 반복하고 싶어? 그나마 둘 중에 뭐 다시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선호되는 대답은요, 더 오래 실험을 했고요. 하지만 net pain이 더 컸죠. 순 고통은 더 컸죠. 30초, 60초, 90초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의 고통은 뭐 했어요? 적었어요. 자, 이거 왔다 갔다 좀 하자. 시간도 더 길었고요. 써. 그리고 net pain이면 처음부터 끝까지의 총 고통량이야. 그것도 뭐였겠어? more 컸겠죠. 다만 하나의 차이점은 뭐야? 끝 고통이 뭐했어? 낮았어. 이걸 선택하더라고. 그럼 얘 보면 알 수 있는 게 마지막 고통의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고통이 왜곡되어 저장되는구나 알 수 있고요. 자, 이 피지션들이, 자, 이제 피지션은 의사들이죠. 의사들이 바로 이런 원칙을 써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의 성향이 있으니까 의사들은 이런 거 적용해보자. 괜찮죠? 자, 이 의사들은 뭘 써볼 거냐면 페이션트들한테요. 이런 실험을 겪고 있는 애들한테 써보겠습니다. 고통의 불편함의 정도를 늘리세요. 괜찮죠? 왜? 지속기간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늘리는 건 괜찮은데 다만 그 고통의 강도를 뭐 하세요? 낮추세요. 마지막 강도가 세게 남거든요. Although they extended milder discomfort, 이런 좀 연장된 불편함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총 고통 경험은 뭐 하는 게 맞죠? 증가시키는 게 맞죠. 말 이해돼요? 하지만 환자들은, 즉 테이퍼 다운한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은, 그게다 테이퍼는 뭐냐? 갈수록 뭐해져? 얇아지잖아요. 그래서 가늘어지는 이라는 거거든. 그럼 고통의 강도가 셌다가 점점 뭐해지는? 약해지는. 끝이 약해지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 끝이 약해지는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요, 덜 고통스러웠다고 회상합니다. Then 누구보다? 끝에서 갑자기 고통이 끝나버린 사람들보다. 그럼 쌤 여기서 갑자기 고통이 끝났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아, 아파! 하다가 확 끝나버려. 그럼 결국 마지막 고통이 셌던 거야. 얘보다 갈수록 얇아졌던, 낮아졌던 게 더 낫더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끝. 됐지요? 좋아요. 자, 지금 어디까지 했냐? 여기 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쉬는 시간 가졌다 뒤에 더 합니다.